절대 전략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CPI 지표를 딱 보고 미국장은 어쨌든 혼조 마감하면서 특히 나스닥이 올라주면서 소화를 해줬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화도 약세를 보여주고 양대 지수도 하락 반전하면서 주식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 말씀드렸던 것 2탄인데요.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게 등락 구간 현금 관리와 비중 관리 철저하게 할 때였잖아요. 이게 네.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2,500선 이상까지 뻗어나가 준다면 또 말씀해 주신 어떤 거래 대금들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면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걸려있는 덜컹덜컹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그동안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2,200대, 2,300대, 2,500대에서 중요한 각 섹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들 쪽이 반도체 배터리는 굉장히 잘 밀고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도 일부 종목은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는 또 비중 조절을 해야 하는 이유들, 또 종목들 알아볼까요? 지금 등락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CPI 지표가 발표된 게 6.5%잖아요. 그죠? 시장 컨센이 6.2%였고,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본질적인 악재였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해외도 같이 조정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해외 쪽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양봉 흐름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보합 수준에서 이제 머물렀었으니까, CPI와 관련된 이 지표가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였다면, 미국 증시도 같이 하락을 했어야 됐다 이겁니다. 같이 하락을 했으면은 이 CPI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국밥이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제조업 기반이 아니잖아요. 서비스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비중도 높고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가 아니라 내수 쪽으로만 구성이 되더라도 충분히 경제 활동이 좀 가능한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동장세가 출발되었던 이 스타트 지점 2020년도 3월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같이 시작되는 지점 또는 경기 위축이 본격화됐던 금리 인상 이로 인한 어떤 공포가 확대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연동되지만 그 이후는 각자 밸류를 좀 찾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정을 좀 하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 쪽의 흐름이나 CPI 관련돼서 너무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보다는 CPI 지표가 그냥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면 2,500대에서 바이오 제약 쪽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2,400대에서 배터리 관련된 흐름들이 지금 보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이 고점 박스하고 그 저점 박스 유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등락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한된 등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싸게 살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뻗어가려면 새로운 유동자금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좀 재료 있는 기업들, 개별 재료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정도만 한 번씩 좀 폈다가, 그리고 이제 그거 역시도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구조로 가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가격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시장 구간에서 너무 비관적인 전망은 못 갖겠지만, 그렇다고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사기는 좀 부담스럽겠어.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 균형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2월
초부터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주요 기업들 발표를 좀 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견 기업들 정도가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다 까여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는 실적이 오픈되어 있고 누구는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방향성을 좀 보이기보다는 등락 혼조를 조금 더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과 기업의 가격이 2,400대에서 2,500대에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종목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테니까 그 고점 박스냐 저점 박스냐 개별 테마로 좀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종목으로 가다 보면은 중요한 가격대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좀 비즈니스 결단을 내렸던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기업들과 가격대들이 있는 거고 또 조정을 또 기다려야 되는 기업들과 가격대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현재 2,445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거를 미리 저는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시를 해드렸었던 자리가 2,470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2,540이고 아래쪽으로 조정 흐름이 나온다면 2,390까지가 우리가 이제 1차 정도의 어떤 좁은 밴드 정도를 좀 형성을 하면 된다. 근데 설사 이 자리가 오더라도 이건 하락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좀 견조한 거예요. 견조한 조정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종목들마다 저금리 때 자금 조달을 좀 쉽게 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금리로 넘어간 구간에서 아무래도 자금 조달 문제가 남아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밸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저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지금 뭐 등락 흔조가 나오고 있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좀 길게 한번 우리가 보면 길게 한번 보면요. 지금 2,444 요 밸류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면 2019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휘창거를 썼을 때 삼성전자가 이익이 10분의 1 절반이 반토막이 나고 하이닉스가 10분의 1 토막이 나고 이랬던 시기. 그죠? 미중 무역 분쟁이 막 발발했던 시기. 그때보다는 좀 높은 밸류에서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가면서 그 당시 이제 저금리 기조였는데 그때에 막 리먼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패닉이 있었을 때 막 수습했던 단계.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고 막 벗어난 단계. 그 단계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도 잘 보면 이미 작년도 6월 달부터 지금 시장은 좀 타협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 안 좋은 거는 2023년도에 알았으니까 박스권을 만들 건데 이 박스권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밸류 수준에서 거래하는 게 적정할까 보니까 한 2019년도 밸류보다는 좀 높게 19년도 밸류보다는 좀 높게 거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이때보다는 좀 밸류가 낮은 상태에서 거래되는 게 너희들 현재 위치야. 시가총액으로 치게 되면 한 1,900조 내외 정도가 되겠죠. 그런 구간으로 이미 박스권을 수개월 만들고 있는 과정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박스권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미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것 가운데서 역할이 다른 거예요. 9월 달에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으로 그냥 올렸다가 배터리가 무너지면서 이제 박스권 하달 다시 확인을 한 거고 요번 구간은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참여를 했고 납품주들도 여러 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좀 더 저점이 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이미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도 보면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2주일 전과 똑같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사실상 전략에 대한 이 포인트 자체가 바뀔 필요가 없는 겁니다. 2주 전과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냥 여전히 박스권 구간 내에서 저점 구간에 다시 서는 거고요. 그래서 악재 나오거나 조정 나오면 또 다시 즐거운 마음 기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에 있었던 애들 좀 물량 줄인 구간들이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고 이미 그걸 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전략을 여러분한테 꾸준히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짧게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그 전문가님께서 분류하시는 그 기준 가운데 어떤 쪽에 분류를 해 두실 종목이실까요? 이거는 에코프로 혼자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도 여러분한테 추천드렸던 게 이제 LNF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케미칼 이거 세 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이 배터리 가운데에서 9월 달에서 11월 달 바이오 제약의 수익률 게임을 펼치는 주인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삼성 SDI가 전고점 돌파를 못하는 사이에 양극재 가운데서 이 삼총사를 돌리는 겁니다. 자금이 상대적으로 쏠리는 거죠. 이번에 뭐 대규모 계약권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패턴으로 좀 분류하기보다는 배터리 내에서의 자금 쏠림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정도로 보는 게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제 저는 어떤 걸 느끼는 거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을 초창기에 공략을 못해서 소액을 놓쳤던 사람들이 요 수익률 구간을 이번에 만드는 거고, 배터리 그 다음을 계속 지금 신작을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에코프로 하나로 끝나지 않고 배터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저점 박스 유형들 쪽이 훨씬 더 좀 유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한다면. 그리고 이건 배터리 쪽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뭐 한솔케미칼이나 솔브루알이나 동진 샘캠처럼 IT 반도체 내에서도 배터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좀 트레이딩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먹을 게 배터리 쪽 요 정도 낙폭가대 가운데서 매매할 게 이 정도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딩 자금만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시장 다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간은 추세 상승이나 추세 하락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박스권 구간 내에서 안전하게 매매해야지. 이런 자금의 성격이 좀 분배되고 있는 것 가운데 그냥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은 타협이 끝났다는 게 이제 지수로 나옵니다. 밸류를 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시장 전체에 대해서 지수가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그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가격으로 이전 시간에 2470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선을 중심으로 오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 또 글로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쪽 반도체 배터리가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뀐 개장 이후 1시간이었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